나와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체크할 게 많거든요. 네. 언제나 그랬듯 윤석열 대통령은 좀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 또 주진우 기자는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엄군을 처음으로 만난 시민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제가 계엄군이 달려왔잖아요. 계엄군이 왔잖아. 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달려갔죠. 그러면 욕도 하고 네. 니네들 일로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 대장을 찾으러 갔어요. 계엄군의 대장요. 계엄군의 대장. 야, 계엄사령관. 너 당신 이러면 안 돼. 역사에 죄를 짓는 거야. 계속해서 다그쳤더니 저 말고요. 저기 사령부에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김현태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그렇죠. 그 맞닥뜨린 사람이 김현태 단장이 만났다고 하는 기자와 언론인이- 유튜버 중에 한 명이시겠네요. 내가 기자한테 뭐라고 했다. 예. 호소했다. 김현태 예. 그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저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도 있어요. 오. 있었어요. 오, 그럼 그렇구나. 저는 그 계엄군 왔지 않습니까? 수방사 어디 특수부대 특전사? 예. 특전사 다 가서 모든 대장한테 따졌어. 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따지고 계속 찍고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하잖아요. 예.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찍는 게 직업이고 내가 찍는 게 일이다. 역시 그래도 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데 네가 온 거다. 네가 나가야지 왜 나한테 찍지 말라고 하냐면서 계속 싸웠죠. 그래서 다 드자비도 하고 따졌는데 그때 제가 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했던 사람이 김현태입니다. 오. 참고인 증인으로 나가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김현태 단장이 기소가 되면 네. 증인으로 나가셔야 될 상황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김현태 영상도 있으시니까. 단장이 얘기했었는데 네. 예. 저기 주기자 라이브 보면 다 나와요. 다. 자, 오늘 영상. 그러면 헌재 재판에 나온 그 증인 김현태는 어떻게 증언을 평가하십니까? 김현태는 진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엄군이 처음 왔을 때 국회 진입 그 정문과 후문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문 근처에 서 있을 때 처음으로 김현태가 달려와 가지고 정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달려들었죠. 시민과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자기가 제지됐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막았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뒤로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저쪽 그러면 물이랑 탄창통 있는 데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와요. 그러면 또 밀어내고 그 몸싸움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 계엄군을 밀어낼 수는 있었는데 후문 쪽에 갔더니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후문을 제압하고 들어가서 두 줄로 이렇게 그 진입로를 확보했는데 그때 제가 가서 계엄군을 밀었더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늦게 기자가 없었다면 그래서 정문이 계엄군한테 이렇게 확보됐다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고 계엄 해제를 요구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처음에 그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이 저항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주진우 기자가 현장에서 맞서 싸우는 사진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아마 김현태 단장과 관련돼 있는 아직 띄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떴어요? 예. 제가 싸움은 잘했어요. 가장 오른쪽에 네네네. 소리치고 아. 있는 모습이 네. 주진우 네, 기자의 모습입니다. 저 장면이 시민과 계엄군의 예.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네. 제가 제일 악을 쓰면서 막 싸웠습니다. 예, 이지은 총경께서는 오늘 그 탄핵 재판에 나온 증인 중에서 어떤 네. 장면이 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현장 화면을 영상을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만 봤는데 확실히 제일 궁금했던 거는 곽종근 이제 사령관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윤석열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의원이었다. 그 안에 사람들 우리 요원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본인이 이제 의원이라고 맥락상으로 이해했다라는 취지의 또 주장을 하면서 네. 말을 이어가긴 하던데요. 네. 여튼 의원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라고 네. 하는 걸 확인해 준 건 되게 중요한 네. 부분.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또 뛰어들어서 말도 하고 이러던데요. 보통 어떤 지금 상태와 심리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본인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세상에서 지금 네.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 사람 옆에는 이제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계속 자기한테 좋은 말, 유리한 말 해주는 사람 이야기만 듣고 살다 보니까 예전에 그 부산 엑스포도 119대 29표 나오기 직전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 불리한 얘기 안 될 겁니다 하는 사람들은 경로하면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은 될 거라고 생각을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 그러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계속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평소에 또 머리를 많이 쓰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그 탄핵 심판정에 가서 그 얘기를 쭉 들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들하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 예. 이런 걸 계속하면서 머리는 굉장히 아플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머리가 들고. 아파서 그런지 홍장원 곽종근한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측에서 예. 얘기하는데 참 머리 많이 쓰네. 복잡하네. 근데 저는 거짓말을 이제 물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거짓말은 합니다. 이제까지 만나봤던 범죄자들은 대부분 그런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한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한, 이제 거짓말, 폴리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이건 이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거짓말 탐지기를 쓰는데 요거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심리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이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감지가 된다는 네.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가 안 돼요. 아, 거짓말 탐지기도 뛰어넘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가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아, 그럼 지금 윤 대통령 팔 이렇게 올리고 하면 안 걸릴 안 될 수도 있어요. 것이다. 거짓말을 하도 일상적으로 하는 예.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대로 둘러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꽝작전이야. 그냥 아, 그래요? 막 눈앞에 둘러댄다. 있는 것만 그냥 외면하면 맞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계속해서 말이 바뀌거든요. 금방 들통날 아.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을 왜 했, 아니 그 계엄을 왜 계엄을 왜 했냐 선포했냐? 예. 하면 제일 처음에는 뭐 야당과 뭐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중국 뭐 얘기가 나왔고 중국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는 경고형으로 그냥 해본 거다. 자기도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거는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이제 재판정에서 예. 판결을 할 때.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막 그냥 둘러대듯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일관적이거나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저는 이 진술들이 다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살고 있다. 꽁작전. 오늘만 살고 있습니다. 꽁작전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수사를 처음 받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임계점,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을 받았어요. 예.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네. 체포영장의 임계점은 훨씬 낮지요. 그죠? 네. 보통 근데 체포 영장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거부하다가 걸어 나가서 재판을 받으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서 이제 차벽 다 세우고. 네, 세우고 뭐 하고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없는 상황으로 자기 몰고 갑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도 그렇게 응하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서 이게 이익이다. 그러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게 너무 보여요. 오늘 거짓말하고 내일 거짓말하고 아예 아닌가 봐. 아예 그게 아니라요.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궤변에 궤변을 낳고 있는데 본인은 뭐 확신범이기 때문에 네. 나는 무죄다. 나는 뭐 야 이게 무슨 내란이야. 네. 내가 계엄 대통령 나의 권한인데 이 얘기를 믿을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받는 법 그리고 재판을 받는 법에서 거의 뭐라고 해야 하나 바보 작전이에요. 맞아요. 바보 작전이거나 바보예요. 아니면 바보 작전이거나 바보다. 네, 아니면 잘 봐줘도 멍충이야. 바보와 멍청이 차이가 뭐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저는 이 재판, 형사 재판이나 이 헌재 재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윤석열 스스로 네, 기대를 갖지 않고 정치적으로 살겠다. 나는 사법부의 이 시스템에선 살아남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살겠다. 극우선동해서 극우의 지도자로 남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정광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변호사잖아요. 네. 수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사관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변호사의 관점은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근데 진짜 본인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 전 1차장한테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적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영식 너무 걱정된다고. 내 판사였잖아. 정영식 그렇구나. 정영식 내 판사였잖아. 또 헌재 재판관 중에 제 판사들 좀 몇 명 있어요. 워낙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 내가. 다 무죄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영식은 정말 확신범 중에 확신범이고 굉장히 그 사람을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극우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윤 대통령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도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건 윤석열의 기대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헌재는 이게 헌법상 이 대통령의 그 행위가 헌법에 맞느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기 때문에 이 정영식 판사가 워낙 튀더라도 보수 성향의 아주 보수 성향의 김영두,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번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올라갔죠. 그 정영식까지 4명의 판사가 아주 보수 성향이더라도 이 법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기대한다. 거기까지는 봅니다. 제가 체포영장이 나올 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 전날까지도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저기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자기네들끼리 확신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도 다른 생각이 있어. 우리한테는 4명의 재판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진숙의 헌법재판 탄핵 결과 결과가 나오자마자 4대 4였죠.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겁니다. 윤석열 진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고무적이었어요. 맞아요. 믿고 싶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옆에서 나쁜 얘기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 그 얘기하면 빨갱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 빨갱이하고 너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탄핵 심판에서 그 윤석열이 계속 중간에 마이크 잡고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히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말만 계속 안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말하는 걸 아무도 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이러고만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4월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월이 되면 이제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민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빠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하면 이제 5명 중에서 아니죠. 6명 중에서 1명만 자기 편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아니 근데 그때까지 못 버텨요. 못 버티겠네요. 아유 어떻게 이 눈이 4월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금방 녹아요. 내일 녹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미 헌재를 6인 체제로 갔을 때 이 헌재 판단의 정당성 그리고 1명만 잡으면 된다 얘기했었는데 2명을 임명하면서 윤석열의 꿈을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만의 꿈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겠죠. 그들의 유니버스에 또 하나의 좀 뭐라고 할까 땔감을 띄워주는 게 지금 내란 수사가 잘 못 되고 있는 것은 경호처 특히나 비아폰 서버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여전히 본인들의 희망적인 혹은 망상적인 사고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또 검찰은 왜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거죠? 검찰이 언제? 먼저 하세요. 이게 이제 검찰 컵 우리 아니겠습니까? 2분께 특별하게 나눠드렸습니다. 검찰컵과 국정원컵. 국정원컵이야. 난 국정원한테 맨날 감시만 당했는데. 지금 안 드러나고 있는 게 검찰과 국정원이에요. 이래서 아니 왜냐하면 방첩사령부에 있는 요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가면
검찰이 올 것이다. 예. 국정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수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나올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예.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게 경호처에 특히 김성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무슨 안가 회동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검찰총장이 그 안가 회동에 안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갔는데 이거를 원래는 들고 날 때 경호처에서 이걸 다 알고 있고 기록을 그렇죠. 합니다. 하지만 경호처에서는 기록하지 말고 누군지 확인하지 말고 그냥 들여보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보안 손님이라고 하죠. 네. 그냥 들여보내. 이게 예.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경호처에서 많은 걸 알고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아폰 서버가 이제 이게 까이기 시작하면 누구와 누구가 통화를 했는지 검찰총장이라 했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비아폰 서버를 지키려는 뜻으로 그 경호처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경찰에서 원래 이제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경호처에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랬죠.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막아서 그렇다면 이 김성훈을 먼저 구속시킨 다음에 비아폰 서버를 압수하자 하면서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 이걸 두 번이나 검찰이 기각을 한 가려고, 겁니다. 예. 예. 막고 있죠. 근데 김용현이 이 내란의 주범입니다. 김용현이 검찰에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걸어갔잖아요. 새벽에 새벽에 갑자기 갔잖아요. 네. 이상하잖아. 편의점도 그렇죠. 아니고 이상하다. 예. 근데 봤더니 비아폰으로 전화했다는 거 통화를 아니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 자수를 설득하려고 검찰 고위 간부가 비아폰에 전화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진의 검찰 선배 자수를 권유하려고 전화해봤어?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죠. 자 그리고 누구한테 자 이 내란 수사를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려고 비아폰에 전화했는지 공개를 해보라고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봐봐요. 내란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도모할 때 자기가 믿는 사람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군대 면제야. 그래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야 시끄럽다 술이나 먹어라 이게 이러던 사람이에요. 네. 군대 면제여서 군대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막 경찰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경례를 하더라고. 네, 네. 저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나 그랬는데 자 이런 큰 거사를 치룰 때 주변 누군가하고는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세요. 계엄사가 가서 뭘 수사하도록 했는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지금. 아니죠. 안 한 게 아니에요.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 돼.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돼요. 예. 그 수사를 맞습니다. 설득한다고 한다면 그 수사팀 관계자나 수사단장 특별팀이 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검 차장이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해할 수 이상하죠. 없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박세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막 그랬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주도권을 검찰한테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찰에서 음. 김용현에 대해서 아마 압수영장이었을 겁니다. 압수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신청한 이유야. 예, 이후에 청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비아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야, 경찰에서 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라고 아마 딜을 하지 않았을까. 뭘 하자고 얘기가 돼서 걸어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 내가 경찰한테 안 가고 검찰로 걸어 예. 들어갈 그렇죠. 테니까 대신 너는 나에게 뭘 해줘라고 딜을 하고 아마 걸어 들어. 그러니까 피신을 했을 것이다. 도피를 했을 것이다. 검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범죄가 하나가 아직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밝혀진 것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예.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 갑자기 김용현이 돌연 그 검찰로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새벽에 하거든요.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새벽에 문 긴급 열어주는 체포가 검찰도 됐거든요. 있나요? 그렇죠. 예. 예. 나 긴급 체포해줘. 나 여기서 신병 나 여기에 있을게. 라면서 그냥 간 거죠. 예. 참 리조트야 검찰 리조트. 리조트. 리조트도 새벽에는 문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아니, 늦게 체크인 늦게 예. 한 거.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 네. 새벽에 많이 가보셔가지고 또 다시 두 분의 친분이 드러나는 아니, 이 시간. 리조트는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네. 예, 그 아니 당시에는 언니- 콘도이지 않았어. 콘도. 요즘은 리조트. 언니는 잘 계시고. 자, 얼른 정강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강훈. 아까 결국 구구를 위한 땔감을 떼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에 정강훈 있지 않습니까? 정강훈 의혹에? 넘어가기 전에 예, 예. 검찰 얘기했잖아요. 아, 예. 경찰 얘기도 하나 해야 되는데 아, 예. 경찰 고위 인사가 네.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는데 고위직 인사를 기어이 했어요. 그런데 치안 점검하고 치안감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내란의 관련자들이에요. 그 치안 점검으로 이 승진해서 서울 경찰청장을 시키려는 그 박현수 경찰국장. 네. 그 자는
내란때 전화를 돌리고 맞아요.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빨리 체포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어떤 경비국장한테 야 국회 봉쇄 어떻게 되냐. 그 내란 전화를 돌린 공범이라고 할 수 사람이 있는 공범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 승진시켰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는 저는 거죠?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예. 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예. 전체적인 경찰 인사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경찰 내부 분위기는 뭐였냐면 이제 하위직 인사는 해도 좋다. 하지만 고위직 인사는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하면 안 있었는데 되지. 아주 기습적으로 이 인사를 한 겁니다. 정말 모든 게 예. 네, 그랬는데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줄줄이 앞으로 밑으로 인사가 쭉 될 것이다. 예.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음. 그렇게 된다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 이제 인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경찰서장과 수사 라인이거든요. 아. 지난 총선 때도 경찰서장과 수사 라인을 전부 윤석열 사람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민주당 당선 의원들을 40명까지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날린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있으면 서장과 수사 라인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요게 경찰이- 시작될 것이다. 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지호가 경찰 그 청장. 정보국장 출신이지요. 네네. 그 정보국장의 후임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하신 박현수 경찰국장 네. 그 지금 서울 이 윤석열 청장 정부가 후보. 네. 네. 국정원 정보를 그리고 검찰 정보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과 직거래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된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처럼 설득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따 해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람들이 이 시간 다 됐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사람 하나는 대통령실이고요. 대통령 국정상황실 한 명은 국무조정실이니까 총리실이었다고 보고 하나는 저기 본청 정보 담당 치안 정보 담당관실이었는데 그 사람도 100일 경비단 맞아요. 그러니까 다 파견 경호처 나간 사람들. 출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 대통령 총리실. 국무총리실. 다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 내란의 주동자들의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들만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 안 끝났다는 게 이렇게 수식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제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이고 권력은 맞습니다. 윤석열한테 있죠. 그리고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거는 3월 달에 국수본부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분명히 자기 사람을 안 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국수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에요. 예. 일단 안 치면 알박기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국수본부장 임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자, 왜 또 중요하냐면은 경찰은 이 계급이잖아요. 이지연은 총경까지 있다가 나왔죠. 네. 자, 총경에서 이제 경무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총경에서 밑에서 막 2단계, 3단계는 어려워요. 총경에서 경무관, 경무관에서 치안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가야 되는데 자, 윤석열 애들만 다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도 윤석열 애들 중에서도 골라야 됩니다. 되는 네. 거예요. 이걸 아니,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냐고 막아야죠. 댓글창에도 불이라도 물어보시는데 질러야죠. 아니 이렇게 불을 하면 안 지르면 되죠. 안 되죠. 강화. 안 되죠. 큰일 불을 지른다고 막아지지도 네네. 않습니다. 마음에. 예, 마음에 불을 지르겠다. 마음에 불을 시적 지르겠다. 표현. 윤 대통령도 달빛 그림자 이런 아이고, 이야기 하고 아니,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얘기하면 매기는 거야. 너 욕하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정말로 이렇게 내 외부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국수본부장이 막아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2대 국수본부장을 검사 출신의 정순신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떻게 수사권이 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검찰의 지위를 받으라고 검사 출신을 그렇게 국수본부장 수사의 최고 수장 자리에 앉힐 예. 수가 있냐라고 막 이제 반발을 해서 임명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를 그래서 들면 이런 식으로 인사 잘못됐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제도 내가 엄청 떠들었어. 제일 먼저. 여기에 관련된 이 나쁜 이야기는 놈들이야. 최상목 권한 대행이 책임을 지고 네. 상황을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네. 최상목 대행이 했죠. 한 거죠. 네. 아마 윤석열의 지시를 들어서 했을 걸로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아직도 예. 네 권력은 윤석열, 네, 한덕수, 최상목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내란 선동하고 있는 정강훈 이야기도 주진우 기자님이 그쪽 전문이시니까 전문이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본인이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다른 극우 유튜버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은 뭐 방송에 나와서 즐겁습니다. 하지만 쫄았다. 정강훈 목사 지금 쫄았나요? 그럼요.
네. 나이도 많이 먹고 다시 감옥 가잖아. 아유 힘들어.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 알아요. 예. 그래서 자 나는 자 내란 선전 안 했다. 선 긋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있다. 이렇게. 아니야. 예, 우리가 그게 다 모아서 핵심인가요? 이렇게 예. 알려줄게. 이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은 거였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은 딱 그겁니다. 네. 그럼 정광훈 목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겠네요. 수사에 협조할 수도 예, 있죠. 누가 오라고 범죄자인지 그렇죠. 알려주기 그 위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국회를 덮어버리자 어디 헌재를 싸버리자 그리고 구출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 시적 표현이고 시적 표현.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갑자기 목사가 다들 그 정도도 시인이 못해. 됐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져나갈 거여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저 사람 내란 선동했잖아요. 저 사람이 폭력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지금 그 보수 단체, 극우 단체들이 지금 분화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분화하고 도망가고 다 그러고 있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정광훈 목사는 지금 좀 역할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광훈의 힘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윤석열의 힘이고. 아, 그래요? 정광훈의 힘인가요? 구구한테 먹힌 것 같아요. 정광훈 지금.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윤석열 시대가 끝난지도 알아요. 알아요? 알죠. 구속되고 뭐 탄핵될 거라고 알아요. 근데 말은 안 돼. 뭐 네. 그럴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는 안 돼. 알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서 막 하던데 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윤석열 보고 갔나? 다 태극기 집회 나보러 온 거 아니야? 막 그래요. 맞지.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이제 넘버원이야 얘기를 그렇게 하셔서 사석에서는. 아니 근데 수사를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막 진술을 막 받아내는 그럼 데 잘하지.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잘하지. 많이 했어. 국합 배드캅 중에 국합. 아, 여기 예, 국합 지난번 진짜 방송에서 국합. 말씀해 네, 네. 주셨었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네. 진술을 막 아니야, 술술 그러면 안 돼. 불어내게 하는데.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는 오랫동안 제가 정광훈 목사가 위험하다. 정광훈 목사가 왜 위험한 게 극우의 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있어요. 어디에나. 근데 그 목소리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에서 예. 메아리 치고 연광훈의 말을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윤석열이 똑같이 하는 걸 보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계엄령하고 실행하는 걸 보고 예. 이게 두려워서 계속 정광훈 목사를 취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유마을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를 통해서 경제와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극우 목사가 지금 극우 목사가 아니야 보수의 중심이 됐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와서 지금 계엄이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사람 자유마을 회원이었고요. 네. 그 사람 테러리스트. 예. 태극기 집회 주 기자가 취재를 했었었죠. 핵심 단원이었어요. 예. 핵심 단원이라고 신봉자였어요. 정광훈 목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 내란에 개입하고 내란에 뛰어든 사람들 김용현을 비롯해서 이민석열을 비롯 다 이 전광훈의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 지금 김문수 장관이 1등하는 것도 그 정광훈의 힘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문수의 눈물의 힘이기도 해요. 김문수의 눈물이요? 정광훈 목사한테만 가면 막 울어요. 그래요? 몰랐어? 막 울어. 그럼 지금 나경원 의원은 왜 그렇다고? 나경원 의원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나경원 의원 전문가죠. 나경원 의원은요 지금 이제 이 보수의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중심이 이 윤석열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맹활약하는 사람이 윤상현. 그리고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경원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나경원은 윤석열과 대학교 동문 사이고 아주 절친했어요. 네, 네. 내가 걔 업어 키웠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특별히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하고 윤석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김재호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네, 이 내란 부원장. 와중에 승진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짚어놓고 가야 되는데 야 김재호 너 잠깐만 있어봐. 김재호는 저하고 박은정 검사하고 전담 마크맨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할게요.
왜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서 기소적합 아니, 의혹과 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었죠. 예. 여튼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왜 나경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이 윤석열과 특별하게 과거에 친했던 적이 있다. 지금 근데 또 사이가 벌어졌다는 나빠 거잖아요. 안 좋았어요. 여사님이 굉장히 여사님도 역할이 싫어했지. 있다라는 소문이 있지 싫어했고,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경원이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의 중심이 되니까 가까이 오려고 장관도 한번 해보려고 계속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뭐 당 대표 하려고 올 때 다 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태균이 또 그때도 얘기했고. 근데 지금 이제 다 윤석열이 죽은지는 알아. 다 죽은지는 아는데 거기 이제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나경원이 지금 이렇게 수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대요. 주진우 기자 예언 잘 안 될 것이다. 네. 이따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폭발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폭발하면 이제 대권에 영향을 나선 가질 사람들이 특별히 여권의 주자들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명태균 게이트 때. 있죠. 오세훈 아주 어려울 거예요. 명태균이 어제 명태균의 워딩입니다. 그자는 내 옆방에서 지금 누워 있어야 할 자 이렇게 했어요. 깜빵 옆방에. 오세훈에 대해서요? 네. 자기 깜빵 옆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네. 어제 명태균이 한 말. 네. 면회 갔다 오셨어요? 아니야, 이제 다 아는 수가 있어.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아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뭐 본인이 네. 오세훈 시장을 감옥 보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통화하고 그리고 내용 증거가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변수가 있어서 이번 변수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권 주자들 중에 많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이 대권 그리고 포스트 당대표를 노리기 위한 그 몇몇의 경쟁인데 나경원이 열심히 그래서 지금 윤석열한테 본인은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뛸수 생각을 있다. 하고 있죠. 오히려 피해자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정강훈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야 네. 됐는데 저희 댓글창에서 그래서 정강훈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법률가이신 저는 이지은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석기 그 통진당 당시에 이제 이석기 대표였었나요?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그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이제 북한과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 나면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한 거예요. 전쟁이 날 경우에 우리 주체적인 사상으로 이제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각자 토론을 해봐라 했더니 누구는 단전단수해야 된다. 누구는 우리 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우리가 진짜 무슨 전쟁이 나겠어요.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로 가야죠. 막 이런 얘기까지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선동의 유죄를 받았거든요. 이미 전례가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내란 선동이 되려면 단순히 그냥 말로만 선동을 해서는 안 되고 폭력 행위를 선동을 해야 된다. 뭘 쓸어버리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구치소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는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목사와 교인들이잖아요. 선동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관계성. 있고. 네, 관계성. 예.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정광훈이 우리 응원봉 집회 와서 윤석열 뭐 풀어줘라라고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근데 극우 집회는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그 내란을 할 무슨 그 장소라든지 일시라든지 인물을 뭐 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으로도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내란 선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경찰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때 계속 나와서 이제 수사도 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증거나 증언들도 많이 수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엔 경찰이 좀 잘하는지 지켜볼게요. 잘하면 좋겠어요. 네. 정강훈 목사는 고소 고발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동안 경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수사를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아니 뭐 지금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오라가라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권력의 뒷배를 얻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 아유, 그럼 그리고 사실은 경찰이 잘 알지 뭘.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그
누구죠? 이진성 씨인가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스캔들 김진성. 김진성 씨를 그 벤츠 타고 데려다주고 했던 사람이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배후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수사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것도 해야 된다고. 국민의 경찰로 김진성 씨를 차로 데려다주고 한 사람들도 다 방조범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 씨를 차로 데려다 준 사람을 제가 차로 데려다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취재하느라고 내가 그게 아니라 취재하느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좀 해야 되겠다. 네. 그거 재판받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김진성 씨 아 그 놀래라. 조력자. 아 예. 주진우 기자도 재판이 많으시니까 순간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두 분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잊혀진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 네. 경찰반 최상병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PD 수첩 보세요. 예, 주진우 기자가 콜라보를 하셨던데. 저도 저 취재를 이만큼 했는데 예. 계엄이 터져가지고 오래 그것도 준비한 사건이네요. 중요한 사건이어서 예. 여름부터 많이 했는데 PD 수첩을 일단 봐. PD 수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최상병 사건처럼. 나 가야 되는데. 네. 가야 되는데 잠깐 그 얘기만 얘기할게요. 하고, 자, 예.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3분 안에 마무리하시죠. 단군 이래 가장 큰 마약 사건이 그렇죠. 있었어요. 마약 사건이 있어요. 영등포구 수사팀에서 마약팀도 아니야. 야, 마약과의 전쟁에 그러니까 경찰서마다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마약을 잡으라니까 형사들이 가다가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마약이 이만큼 나와. 1kg에 한 30억 정도 해요, 시가. 1kg에 30억이요? 30억. 0.05g이 한 사람이니까. 야. 아주. 근데 10kg, 20kg 막 나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계속 위로 가니까 또 나옵니다. 봤더니 말레이시아에서 100kg도 넘는 여성분 100kg 정도 돼요. 그냥 덩치 큰 분인데 그분들이 몸에다 4kg씩 말아가지고 칭칭 감아왔대요. 설탕 1kg 보세요. 돼지고기 600g 이렇게 봐봐 얼마나 큰지. 근데 4kg를 여기서 감는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들어왔다고 이상하잖아요. 안 수가 있어요? 보니까 니네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아니 관세청에서 봐줘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근데 그 전에 잡혔던 사람 똑같은 얘기했거든. 에이 그럴 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진에 이 사람이 도와줬어. 이 사람이 똑같아. 이상하잖아요. 자 경찰 수사는 진짜 마약의 윗선 그리고 윗선을 가다가 누가 도와줬는지 조력자로 갑니다. 조력자 관세청 얘기가 나오자마자 수사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지? 보았더니 나중에는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안 했어. 왜 못하게 하지? 그래서 경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찰도 못하게 했고 관세청도 못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 이 높은 사람이. 용산에서 계속 전화가 와. 야 보도자료도 하지 마. 수사도 하지 마. 너 수사한다고 너 날라가. 수사를 또 은폐했던 애들은 그래 너 용산으로 가. 승진시켜줘. 다른 데 다 승진시켰어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이번에 승진한 고위직인 사람. 이번에도? 네. 자, 이상하잖아. 자 관세청을 경찰을 경찰을 국정원도 그 옆에서 있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인천공항이 뻥 뚫렸어요. 몇십 킬로. 자 국경이 뚫렸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누구도 반성하지 않아. 이상하잖아. 가장 윗선은 누구예요? 자 그러니까 국정원, 경찰, 검찰, 관세청을 아우를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굴까?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엄이 터졌어요. 자, 이제 저는 가야 돼 이제 6시 30분부터 방송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는요. 네, 주진우 기자는 먼저 일어나시고요. 이지은 총경 마무리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정말 이 정신없는 생방송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마무리 이 사건에서 이제 경찰 출신이시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사건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이지은 총경만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고 봐야 될 포인트가 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정말 이게 그 당시에도 되게 문제가 많다고 했었는데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건이 묻혔어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이제 이거를 이번에 다시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준 MBC와 주진우 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특히 이번에 계엄도 그렇지만 이 공무원들이 이런 그 압력과 잘못된 지휘 속에서도 그
이제 굉장히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엄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그 사령관이라든지 예. 그리고 군에서는 박정훈 대령님 그렇죠. 그리고 예. 이번 사건에서는 백혜룡 경정 이제 이 사람들이 다들 뭐 직위 해제가 되거나 잘리거나 아니면 또 뭐 좌천이 되거나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 또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또 진실을 밝혀가는지를 국민들이 같이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지 사건이 묻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 나올 수 있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의 어떤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저도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그 박정훈 사건 재판 군판사도 성향 파악하라고 계엄 직후에 지시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네, 나와서 네. 참 이 사건이 많은 걸 예. 뭐 보니까 최재형 목사 이름도 나오고 예, 하더라고요. 이석기, 최재형 다 여인영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있다라고 하는 네네. 건데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제 이 범죄심리 전문가이자 형사사건 전문가인 이 이지은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게 좀 정신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못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로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인사 겸 해주시겠어요? 오늘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사실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그 계획대로라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임명이 됐어야 그러게요.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밀리다 보니까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탄핵도 되고 이제 수사도 더 계속되고 이제 탄핵이 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명태균 게이트가 아주 보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막았던 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그 내란 외환 외에는 소출을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막고 있었는데 이제 예. 탄핵이 되는 순간 그런 이제 빗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추가 혐의가 더 쌓일 것이다. 굉장히 많이 예.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 이제 윤석열의 혐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은 변호사님한테 또 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6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 저희 라이브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지훈 변호사, 장윤선 기자 그리고 이호성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